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첫 번째 체계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면 김정은과 노동당이 북한 주민사회를 향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문이 뭔가 하면 당 제8차 대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첫 상반년도 이제 방금 들어선 6월달까지 당에서 준 상반년도 생산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겁니다. 반협박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놓은 그 사설들이 가장 핫한 제목이 5개년 계획의 첫 해 과업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혁명의 새 승리로 질풍같이 내달리자. 사람만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질풍같이 내달리자. 이렇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노동신문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제목입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번 주에 내내 올해 상반년도 계획을 주나사나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걸 주문하면서 그 중요성을 구구절절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제창한 겁니다. 첫째, 상반년도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해야 당 제8차 대회가 내놓은 새 전망 목표 수행에서 일보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유례없는 아주 책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혁명의 전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바쁘긴 바쁜가 봅니다. 둘째, 상반년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해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주동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이걸 철저히 수행해야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울타리를 가진 어느 국가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다그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반년도 계획 수행에 질풍같이 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김정은이 고뇌와 위신을 높이기 위한 현실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80년이 되어오는 정기간 이 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아집 타령을 불렀는데 이건 이제 누구도 안 믿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저 체제 유지에서 이제는 이 상태를 방관했다가는 정말 체제가 조락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후 김정은과 노동당은 올해 상반년도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첫째, 죽으나 사나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지고 상반년도 계획 완수에 달려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또 그 둘째가 자력갱생을 기본 종자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 양적 지표에만 치우치면서 주인다운 태도가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해서 오작품, 불합격품, 오작시공, 반복시공을 처리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질 높은 생산물과 건축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북한의 인민경제 건설 역사가 제가 쭉 살아본 바에 의하면 오작품, 오작시공, 불합격품의 역사인데 심지어는 미사일도 똑같습니다. 6기를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부품과 재정이 충당되면 겨우 한 기가 나오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적 토대가 모든 기계 설비가 그만큼 낙하다는 뜻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구호도 내놨습니다. 전면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이겁니다. 참 김정은의 뇌피셜은 대단합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장장 그래왔듯이 김정은과 노동당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망을 걸고 제8차 대회에서 내놨다는 인민경제 5개년 계획 수행이 첫 해의 첫 상반기에서부터 구호만 요란할 뿐 전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 내내 무려 3번이나 관련
중요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렇게 떠들었다. 상반년도 계획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계획 완수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프로수를 냅니다. 절대로 정확한 지표, 수행 정령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공개 안 합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또 이번 주 북한 내부 관련 문제에서 또 중요하게 지금 나온 게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의 중앙조직 그 부문에서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제를 내오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고 명시한 데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북한은 김일성 족속에 의한 김일성 족속을 위한 김일성 족속 체제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총비서를 대리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제를 내온다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생양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대한민국 언론들에서 보니까 이 대리인이 2인자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리인과 2인자는 철저히 다릅니다. 북한 체제에는 2인자가 없습니다. 대리인입니다. 옛날 농경사회때로 말하면 지주 밑에는 마름을 내시온다 이 소리나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북한의 김일성 족속 체제 유지 야망과 상황이 김일성 족속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울러서 북한 주민사회의 원성과 그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게 되는 찰나에 온다면, 그 찰나가 온다면 북한의 모든 현실을, 모든 잘못된 것을 몽땅 책임지고 뒤집어 쓰고 김정은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양 대리인을 내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령은 무결점이니까 신이니까 결함을 범할 수도 없으며 마땅히 인민의 원성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상황이 만약에 북한의 경제 1월달에 당 8차 대회에서 내놨다는 무슨 새로운 어기는 경제 수행도 엉망이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더구나 비참해지고 열악해져서 전체 북한 사회에 범죄가 난무하고, 그게 또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시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수령의 대리인으로서의 노동당 제1비서가 이걸 책임지라 그 뜻입니다. 수령은 책임 안 집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통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조선노동당 제1비서 여기다 혼팡 뒤집어 씌우고, 수령이 그렇게 높은 신임과 배려를 졌는데, 높은 직위에 올려놨는데 그 신임과 배려를 저버렸다는 것, 수령이 아끼고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불편을 주고 원성을 낳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수령의 위협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는 것,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사람잡이를 하겠다. 수령을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죽어라. 저 체제는 꼭 그렇게 나가야지 김정은이가 3대를 무난히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성택이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북한 주민사회 충격과 그걸로부터 오는 효과, 긴장도를 또 사용해야 할 대내외 긴급변 사태 징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김정은이 미리 대비책을 세워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자기는 법만 잡고 방향만 제기하고 놀겠다는 뜻이나 같습니다. 언제면 수령이 다, 수령만이 뭐 만사 다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떠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대리를 세운다. 희생양이라는 것. 그리고 보니까 그게 이 당 제1비서가 김여정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김여정이는 안 될 겁니다. 설사 또 못하는 짓이 없는 놈들이니까 된다. 그럴 때는 여정이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이 죽인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제 누이 동생이야 무슨 희생양으로 세우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북한 내부 상황 이렇게 핵심만 한번 짚어봅니다. 그러면 북한과 관련된 외부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 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즉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북한 압박 유지를 위해서 중국 등 주변 나라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집행을 압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 내부에서 불법 선박간 환족 차단 등에 대한 압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있는 북한의 기업들에 대한 거래 중단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물질 획득을 돕는 중국인 수방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행하겠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북한 문제에서 미 합중국의 대북 정책이 이 정도로 냉곡하고 엄정하면, 이 문제에서 흔들림이 없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노동당은 도간에 든 시나 같은 시세에 딱 들어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 합중국의 시스템은 왜 이렇게 완만합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미 합중국의 말하자면 대외 정책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량 체제를 타켓으로 잡으면 그물을 넓게 친대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자기가 타켓인지도 모르고 그물에 걸렸다는 것도 모르고 원 없이 까분답니다. 그 마지막에 딱 가보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이 모든 미국의 특성 국가를 상대로 한 대정책이 결국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걸 그때야 알게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의 모든 이 시스템의 그 완만성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한 순간에 깨쳤습니다. 대북제재 20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북제재의 그 결과가 곧 나타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자유해방의 소강은 지금 서서히 비춰지고 있다는 점 신심을 가지게 되네요.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